마른 하늘을 날벼락이죠, 그죠? 멀쩡하게 가정부에서 잘 살고 있는데 29년 전에 지었던 집이 부실 시공이랍니다. 대종빌딩, 백석역 열갈로 파열사고, 강릉 펜션 등이 요새 연일 뉴스에 잘 나오죠. 몇십 년 전에 내가 지었던 건물이 그 시절에 그 환경이, 건설 사회 환경에 맞게끔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부실 시공입니다.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건설은 공소시효 이런 거 없는 모양이다. 무한 책임 모양이죠, 이게. 친구가 어제 술자리에 앉았는데 이 이야기를 그 안주거리로 내놓습니다. 자기는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는데 3층 이상은 오피스텔이고 3층 이하에는 상가인 모양입니다. 2층에다가 스크린 골프장을 하는데 스크린 골프장을 이렇게 치니까 이게 높이 층고가 좀 낮은 모양이에요. 건축주가 이 층고를 좀 높이 달라고 그러는데 뭐 높여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구조검토 의견서나 받아오시면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오기 싫답니다. 돈 들어가는 게 싫고 그냥 해주면 안 되나, 우리끼리 그건데 그냥 하면 되지 뭐, 이렇게 뽀독 좋은데 거부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사로 연락할 것이고, 본사 하면 그거 그냥 해주지 뭐 때문에 그래서 너 이렇게 할 거지요. 서울 대종빌딩은 하루아침에 2등급 받았지. 입주자 태그도 하고 27년 전인가 지었대는데 뉴스에는 난강토군이 지었다고 나오네요. 그래서 난강토군 조사한다고 뭐 난리던데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답니다. 누구 하나 또 죽어나가겠죠, 그게? 중앙에 원형기둥이 아니고 사각기둥 900짜리 900인데 이걸 원형기둥으로 바꿨단 말이에요. 원형기둥으로 바꾸니까 파이 900으로 바꾸니까 단면이 57%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. 단면 축소가 일어났죠. 그런데 이 사각기둥 짜는 것보다 원형기둥 짜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. 그 시절에 이 FRP 잘라서 할 때인데 그렇게 했을 겁니다.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귀찮고 이랬는데 현장 기술자들이, 어느 정신 나간 기술자들이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그걸 작업을 했을 리가 있나요?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, 그죠? 누군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. 현장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데는 한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압력을 현장 기술자들이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. 거의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. 그 정도 우리나라 기술자를 그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, 바꿨으면은 그걸 준공도면을 그릴 때, 준공도면을 할 때 바꾼 그대로 준공도면에 반영을 했으면은 이것도 설계도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. 설계도서대로 지어졌잖아요, 그죠?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설계도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설계도서대로 짓지 않아서 부실 시공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돼요. 아마 지금 우리 소규모의 현장들은 거의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요? 설계 변경한 내용을 준공도면에 100% 반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반영을 안 했을 시에는 설계 도서대로 짓지 않았다, 그렇게 돼서 부실 시공이 되는 것이다. 그런데 설계 도서대로 반영을 하면 시공한 것을 그대로 준공도서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, 비용 관계가 발생이 돼요. 비용 관계가. 설계사무소는 원 설계를 그래가 납품만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. 그 다음 준공이 들어갈 때 준공도서는 시공사가 그려야 돼요. 근데 시공사가 그리느냐 건축주가 그리느냐? 시공사가 그려야 되는데 원인 제공자가 건축주라고 하면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왜 변경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,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걸립니다. 건축주는 시공사를 넘기고 시공사는 건축소인데 넘기고 이렇게 떠 밀리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다. 그래서 여기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저기도 제대로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도면 그대로 준공도면을 들어갔지요.
그렇다 보니까 시공은 이렇게 했고 도매는 원설계도면이 들어가 있고 반영을 하지 않을 때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. 두 번째는 이 반영 설계 변경을 쭉 했으면 이거 100% 준공도면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막 중요한 부분들만 대체적으로 반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. 이 부분이 몇십 년 지나간 문제가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, 탈탈 털지요. 탈탈 털리면은 탈탈 나온다는 이야기죠. 나오게 되면은 거의 기술자들의 잘못이 되지요. 지금과 같이. 이게 중소 현장들이 대부분이 해당이 될 텐데 사고가 나면 100% 책임인데 아주 사소한 사항이잖아요. 그죠? 사소한 사항인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.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다. 대책이. 착공시에 준공도면 예치금을 받는다든가 뭐 법제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뭐 그 시절 그 환경에 충실했던 기술자가 엉뚱하게 얻어 터지는 경우가 생기진다. 기술자들은 누가 대변할 사람들도 없어요. 정치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짹짹거리면서 떠들고 들어가지만은 건설 기술자들은 한마디 짹 소리도 못한다고. 억울하게 당하는 거지. 억울하게. 누가 지어놓은 죄를 누가 뒤집어 쓰고 일은 누가 하고 누가 뒤집어 쓰고 가느냐에 문제가 생기진다는 얘기죠. 이 기술인 협회가 이 작은 사안이지만 입을 열 필요가 있다. 이것이 근익보호다. 근익보호. 기술자 근익보호입니다. 외부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권리를 기술자 협회에서 근익보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입을 좀 열어줘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비록 사안은 작은 부분이지만은 전체가 부실 시공으로 매도당하는 경우를 줄여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